스포티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생 첫 차고 저도 세단을 안 봤던 건 아니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K5도 봤었고 K8도 봤었고 했었는데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차박 좋아하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스포티지가 더 낫겠다고 생각했고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제 차에도 별명이 붙었거든요. 어떤 별명이? 올해 타자는 이제 의미에서 백만돌이 혹은 그냥 좀 더 이제 도리도리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은 좀 특별해요. 스포티지와 좀 인연이 깊은데 일단은 제가 어릴 때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SUV 같은 큰 차에서 막 키 크고 날씬한 여성분이 내리면 너무 예쁘고 멋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가 유독 SUV를 저한테 강조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아빠는 또 이제 좀 튼튼하고 좀 크고 안정성 있는 게 좀 큰 차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서 저를 스포티지 4세대 때부터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아빠랑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1, 3세대를 끄셨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직접 체감해 보시면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빠가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SUV 여신이 되고 싶다라는 약간 도전의식을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전에 타던 차량이 소나타 3였어요. 연식도 97년식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골동품스러운 그런 차인데 아기가 있다 보니까 아기가 점점 크면서 이제 또 어디 놀러 갈 때도 많은 짐을 좀 싣고 가야 되고 해서 이제 SUV를 사려고 그때 많이 알아봤었죠. 그때 뭐 셀토스, 소렌토, 그 투싼 다 알아봤는데 고민하던 기간에 페이트리프트가 나온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아니야 다를까 공간도 훨씬 커졌고 전면 패널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됐고 그래서 요거를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하게 됐죠. 그럼 준영님은 라이프 스타일과 스포티지가 어떤 부분에서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혼자 타고 다니기에도 확실히 이제 적합하고 이제 매달 한 1,800km에서 2,000km 정도 타고 어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차박도 좋아하고 이제 여름에는 저거 한번 차 선적해가지고서 제주도에도 한번 가볼까 지금 고려 중이거든요. 방금 준영님께서 제주도에 선적하고 해서 네. 가고 싶다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거를 해서 한 달 가까이 살다 왔거든요. 그래서 계획 없이 갔다 보니까 차에서 좀 쉬게 되는 시간이 좀 의도치 않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바다 보면서 트렁크 열고 저도 뭐 마실 거 마시면서 멍도 때리고 차에서 잠깐 눕혀놓고 자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은 정말 저도 되게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꼭 해보세요. 세대가 넘으면서 디자인 말고 좀 특징적으로 이런 부분 확 달라진 게 있다고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전 4세대 타던 모델은 디젤 차량이었어요. 지금은 하이브리드고. 저 같은 경우는 4세대를 타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4세대 모델도 좁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5세대를 타면서 보니까 이전 거보다 더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한 20cm 정도 좀 더 가로 세로가 좀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성이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패밀리카도 정말 손색 없을 거고 디자인적 말고 약간 기능적으로 하면 진짜 그냥 딱 디젤과 하이브리드의 그 차이점을 확 느끼는 게 정숙성이라든지 그리고 엔진이 이제 1.6이다 보니까 좀 힘이 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전혀 그렇진 않아요.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치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최고 뭐 엔진은 뭐 180마력에 전기도 60마력까지 되니까 힘이 절대 딸리지도 않고 그래서 갈수록 정말 단점 같은 것도 많이 보완을 하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개선이 많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가솔린이 DCT라 그런지 아니면 신형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비가 좀 잘 나옵니다. 저게 오늘도 이게 촬영장 올 때 도착해가지고 연비를 22를 찍었거든요. 가솔린으로. 네. 고속도로 타면은 잘 나오면 22, 안 나오면은 한 18에서 19 정도 나오고 시내도 진짜 완전 먹통길 그런 데가 아니면은 보통 한 13. 그래가지고 연비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만족하고 타고 있죠. 연비는 뭐 하이브리드가 끝판왕일 것 같긴 한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가 한 15, 16 정도거든요. 고속에서. 근데 운전 습관에 따라서 좀 많이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저는 여기 올 때 좀 제가 좀 급하게 오다 보니까 막 밟았는데도 19 나왔어요. 막 밟았는데도 19 나왔는데 제가 진짜 최고로 잘 나왔던 연비는 28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저도 하이브리드 타다 보니까 그 약간 연비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전 디젤 탔을 때는 제가 총 26,000을 타면서 평균 8을 찍었거든요. 하이브리드요? 네, 아니 그 디젤 차를 디젤로? 이전 네. 근데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연비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관성적인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아무리 못 나와도 10 중반은 항상 나와요. LPG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측정을 해봤어요. 보통 아까도 여기 왔었을 때 화성에서 여기 파주로 왔었거든요. 고속주행에서 이제 연비가 14가 나왔어요. 제일 잘 나올 때가 연비가 17까지는 한번 제가 나와봤거든요. 이게 이제 LPG 기준이어서 그렇지 가솔린으로 환산하면은 최소 그 연비에서 곱하기 1.5를 하면 거의 딱 맞아요. 그러면은 시내에서는 아무리 막혀봤자 가솔린 기준으로 한 8 정도가 나오는 거고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24, 25 이제 가솔린 연비로 환산을 하면은 이제 그 정도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니까 엄청 우수한데요. 큰 아쉬움은 아닌데 뭔가 이게 소소하게 뒤에 리어 램프에서 가운데 라인을 좀 연결한 등이 들어오게 연결해줬으면 좀 이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뭐 디자인적인 아쉬움도 있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를 넣어줄 거면은 또 무선으로 좀 넣어주지 불편하게 계속 선을 계속 껐다 뺐다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그 저희 앰비언트 기능 있잖아요. 앰비언트 기능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서 이게 들어간 건가? 이왕 넣어줄 거면 좀 밝게 해주지. 맛보기용. 네, 약간 배터리 나간 그런 것처럼 나와가지고 그런 그 LED 강도가 좀 약간 아쉽고 두 번째는 HUD 기능이 없는 거예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요새 셀토스에도 나왔고 다른 기아 모델에는 거의 다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스포티지 차량만 그런 게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 그런 부분만 빼고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살짝 튜닝으로 채우는 재미로 네,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제 필러 쪽에 이제 조금 하이그로시를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저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으면은 물론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보여지는 입장에서는 하이그로시가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만 조금 아쉬운 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만족하시는 거네요. 네, 그럼요. 제가 추천하시는 분들은 그 스포티한 느낌의 가성비 좋은 패밀리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좋을 것 같아요. 제 점수는 한 90점 정도 좀 후하게 드릴 것 같고 저는 20, 30대 욜로족들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이제 차박을 좋아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한테 정말 적합한 SUV가 아닐까 싶고요. 제 점수는 조금 냉정하게 85점 정도를 주고 싶어요. 저 차량을 추천하는 이유가 이제 혼자 타기에도 좋고 여러 명이 사용하기에도 좋고 더군다나 여행 다니면서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차박도 가능하고 이런 점에서 좋거든요. 그래서 제 점수는 85점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 친구들이나 제 친한 이제 지인분들이나 부모님도 이제 가끔 가다 제 차를 타세요. 확실히 차가 안정적이어서 좋다고 했고 저 역시도 계속 저 차 타고 다니지만 이게 안정적이어서 좋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일단 차가 겉과 속이 똑같죠.